종이었던 사내가 하룻밤 만에 마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버린 밤우물. 그곳에서 그는 죽어가던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건드리면 재앙이 온다. 하지만 그는 물 한 바가지를 내밀었고 그 선택 하나가 숨겨진 물길, 막대한 부, 그리고 한 양반의 몰락을 불러옵니다. 종은 왜 금기를 넘었을까? 그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진짜 부자가 되는 조건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윤서예요. 성은 없어요. 종에게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역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역참의 종이었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죠. 어머니는 제가 6살 되던 해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역참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말똥을 치우고 물을 길어다 말들에게 먹이를 주죠. 손님이 오면 짐을 나르고 말을 갈아타게 도와드렸습니다. 밤이 되면 외양간 구석, 썩은 집더미 위가 제 잠자리였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하늘이 변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저 며칠 가물다 말겠거니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양반들은 더 각박해졌고 상인들은 물값을 10배로 올렸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물을 숨겨뒀는지, 누가 곡식을 감춰뒀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말들이 마시고 남은 물로 목을 축였고 손님들이 흘린 밥알을 주워 먹었죠. 역참 주인 나으리는 가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종놈은 욕심을 가져선 안 된다. 내 주제를 알고 살아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욕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외양간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오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 아래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어요. 그때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참에는 그런 손님이 묵은 흔적이 없었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본 걸까요?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말들이 유난히 불안해하며 울부짖었어요. 물통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물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참 근처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죠. 그때 문득 밤우물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북쪽 끝, 숲 너머에 있는 오래된 우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곳이라 불렀습니다. 10년 전 젊은 색시가 그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주인 나으리한테
매를 맞을 게 뻔했죠. 저는 물동이를 메고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빛조차 나뭇가지에 가려져 어둠 속을 더듬득 걸었어요.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만 요란했죠. 한참을 걷자 무너진 돌담이 보였습니다. 그 안쪽에 밤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돌뚜껑은 반쯤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요. 깊고 어두워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물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있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가에 매달린 낡은 두레박줄을 잡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줄을 따라 우물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축축한 돌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내려갔죠. 우물 바닥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살아있는지조차 불분명했어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우물 안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핏기 없는 입술, 움푹 꺼진 눈. 마치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 같았죠. 물. 여인이 가느다랗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가진 물은 하루 목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마저 주면 저는 내일 또 매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물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인의 입술에 대고 조심스럽게 물을 흘려 넣었죠. 여인은 물을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 이름은 월심입니다. 월심을 우물에서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혼자서는 설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제 등에 그녀를 업고 줄을 타고 올라왔어요. 손바닥이 벗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역참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큰일이었거든요. 종이 밤중에 여인을 데리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뻔했죠. 저는 숲 그늘을 따라 몸을 숨기며 걸었습니다.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월심을 제 잠자리였던 집더미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죠. 저는 낡은 가마니로 그녀를 덮어주고 말똥더미로 그 위를 가렸습니다. 제발 들키지 마세요. 속으로 되뇌며 저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말들에게 여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주인 나으리가 나와 이것저것 따져 물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을 감춰야 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몫의 밥을 조금씩 덜어내 월심에게 먹였어요. 물도 제가 마실 것을 아껴서 나눠줬죠. 배는 고팠지만 이상하게 견딜만 했습니다. 월심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그녀가 처음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착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종은 착하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구였죠. 며칠 후 월심은 외양간을 나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요. 저는 불안했어요. 들키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죠.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월심은 역참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땅을 살폈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우물가에 가서는 한참 동안 돌담을 들여다봤죠.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심이 제게 말했어요. 이 마을에는 물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년째 가뭄인데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월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물길이 막혀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막아놓은 거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물길을 막는단 말입니까? 모두가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요. 하지만 월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제가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종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주인 나으리가 알면 죽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 보고 싶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월심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뭔가 슬픈 것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월심의 말대로였습니다. 역참 뒤편에 작은 밭이 있었는데 그곳의 흙은 딱딱하게 굳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월심은 그 흙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여기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밤마다 몰래 일했습니다. 말들이 먹다 남긴 물을 모아 흙에 부었어요. 월심은 아궁이에서 가져온 재를 뿌리고 손으로 흙을 섞었죠. 저는 그저 그녀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재는 땅을 살려요. 물은 숨통을 틔워주고요. 월심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손길을 따라 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밭의 흙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보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땅에서 작은 싹이 돋아난 거예요. 파릇한 새순이 흙을 뚫고 올라왔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땅에서 싹이 나다니요. 물길만 살리면 이 마을 전체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월심이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의 일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역참을 드나들던 최첨지가 그 밭을 발견한 거예요. 최첨지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고 물장사를 하며 큰 돈을 벌고 있었죠. 이게 뭔가? 최첨지가 밭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몸을 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버려진 땅이라 조금. 닥쳐. 최첨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였어요. 종놈이 감히 땅을 논하다니.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런 짓을 했나? 저는 그저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속셈이지. 최첨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역참 주인 나으리를 불렀어요. 나으리가 나오자 최첨지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종놈이 요상한 술법을 쓰고 있소. 가뭄 속에서 싹을 틔웠단 말이오. 이건 분명 마귀짓이오. 주인 나으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물과 재를
시끄럽다. 주인 나으리가 저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내 주제에 감히 땅을 건드려. 누가 허락했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하지만 최첨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고발하겠소. 이 종놈이 사람들을 홀리고 있소. 다음 날 저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렸어요.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죠. 내가 요술을 부렸다는 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다만 흙을 살렸을 뿐입니다. 종놈이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첫 대가 등을 내리쳤을 때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2대, 3대.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10대를 맞고 나자 정신이 흐려졌죠. 종은 욕심을 가져선 안 된다. 알겠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역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외양간 구석에 쓰러져 있었어요. 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았죠. 월심이 다가와 상처를 씻어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당신도 들키면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벌을 받은 겁니다. 종이 욕심을 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선한 일을 하려 했는데 돌아온 건 매질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이유조차 모르겠더군요. 의식이 흐려지며 저는 먼 곳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을 따라가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죠. 외양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외양간이 아니었어요. 훨씬 오래전 제가 6살이었을 때의 그곳이었죠.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집더미 위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돌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간 여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린 제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손에는 조그만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이 반쯤 담겨 있었죠. 제가 하루 종일 빌어서 얻어온 물이었어요. 드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이 깃털처럼 가벼웠던 게 기억납니다. 윤서야, 너 먼저 마셔라.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드세요. 착한 내 아들.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발을 들어 반만 드셨어요. 나머지 반을 제게 건네셨죠. 같이 마시자. 저는 어머니가 주신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달았어요. 어머니와 나눠 마셔서 더 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윤서야, 잘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도 사람도 나누면 살아. 혼자 가지려 하면 말라. 그걸 잊지 마라. 내 어머니, 너는 착한 아이야. 종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란다.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곁에서 밤새 울었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외양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등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물도 사람도 나누면 산다고 하셨죠. 저는 그저 그 말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월심에게 물을 나눠주고 함께 땅을 살렸어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제게 욕심을 부렸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나누는 건 욕심이 아니라 사람다움이었습니다. 종으로 태어났지만 저도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나누며 살아간다고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월심이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월심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기를 찾아내겠다고요. 매를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저는 어머니의 말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월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를 맞는 동안에도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노파들은 달랐습니다. 얘야, 내가 맞구나. 옛날에 여기 큰 샘이 있었지. 김할머니가 월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셨죠. 20해 전만 해도 이 돌담 너머로 물이 콸콸 흘렀단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랐어. 언제부터였습니까? 글쎄, 최첨진애가 그 땅을 사들인 후부터였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최첨지가 샘 주변 땅을 모두 사들였다는 것, 그 후로 돌담을 높이 쌓았다는 것,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 그때부터 물이 귀해졌지. 우물도 하나둘 말라갔고, 월심은 노파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알아냈어요. 최첨지가 샘을 막았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샘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월심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우리는 한밤중에 최첨진의 땅으로 갔습니다. 높은 돌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달빛 아래 넓은 밭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말랐는데 이곳만 흙이 축축했어요. 월심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손으로 흙을 퍼냈어요. 한 자쯤 팠을까요? 돌무더기가 나왔습니다. 사람 손으로 쌓아 올린 게 분명했죠. 이거예요. 월심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돌을 하나씩 치웠어요. 그러자 그 아래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샘이었어요. 돌로 막혀 있었지만 그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죠. 최첨지가 이걸 막아놓고 혼자 썼던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사또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사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파들이 함께 나서서 증언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표정이 굳어졌죠. 최첨지를 잡아들여라. 최첨지는 발버둥쳤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누명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의 밭 아래 막힌 샘 그리고 노파들의 증언. 내 놈이 백성들의 목숨줄을 끊었구나. 사또가 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첨지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어요. 그의 땅은 모두 관에서 걷어들였죠. 사또는 즉시 샘을 열라고 명했습니다. 장정들이 동원되어 돌무더기를 치웠어요. 막힌 물길이 열리자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물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물은 옛 물길을 따라 마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말랐던 우물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논밭에 물길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나누면 사는 거였습니다. 최첨지는 혼자 가지려다 모든 걸 잃었고 마을은 함께 나누며 다시 살아났죠. 월심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직 뭔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물이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우물에서 물을 깃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뛰어놀았죠. 어느 날 아침 사또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관하로 갔어요.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셨죠. 윤서라 했느냐? 예, 사또 나으리. 내가 이번 일에 큰 공을 세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공을 세웠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종은 그저 시키는 일을 할 뿐이니까요. 내 신분을 풀어주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또 나으리, 지금 뭐라고?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양인의 신분을 주마. 사또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서. 그리고 양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사람이라는 증명을 받은 거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참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 나으리가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됐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나으리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외양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와 월심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땅을 살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10명, 20명이 되었습니다. 재를 뿌리고 물을 조금씩 나눠주면 됩니다. 월심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도 옆에서 거들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윤서 나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한 농부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나으리라는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평생 종으로 불리다가 나으리라 불리니 어색했거든요. 나으리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윤서라 불러주세요. 하지만 양반이 되셨는데 저는 그냥 윤서입니다. 농부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죠.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곳곳에서 싹이 돋아났어요. 버려졌던 땅들이 하나둘 푸르게 변해갔죠. 사람들은 서로 물을 나눠주고 씨앗을 나눠 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논밭이 푸르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곡식이 일렁이는 모습이 물결 같았죠. 아름답죠. 월심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월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월심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윤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웃고 계셨죠. 잘했다, 우리 아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곡식을 돌보고 물을 주고 땅을 일궜어요. 등에 흐르는 땀이 상쾌했습니다. 윤서, 이리 좀 와보게.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죠. 이제 저는 윤서였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심의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슬펐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그렇게 해가 3번 바뀌었죠.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논밭마다 곡식이 자라고 과수원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일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뛰어다녔죠. 저도 변했습니다. 작은 땅을 얻어 농사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며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몇 푼에 불과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는 큰 돈을 만지게 됐죠. 어느덧 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습니다. 기와집을 짓고 하인을 두고 말도 여러 필 기르게 됐어요. 옛날 역참 주인 나으리보다 더 부유해졌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윤서 나으리,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길을 나눈 덕에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죠. 길을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물길을 나누니 논밭이 살아났고 농사법을 나누니 곡식이 자랐습니다. 나누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제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밤우물은 마을의 심장이 됐습니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온 마을을 적셨죠. 사람들은 그 우물을 살림우물이라 불렀어요.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우물 곁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월심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가끔 웃을 때가 있었죠. 그 미소가 저는 좋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우물가에 앉아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월심이 다가왔습니다. 윤서, 행복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행복합니다. 당신은 진짜 부자예요. 월심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살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마을을 살렸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였죠. 저녁 무렵 아이들이 우물가로 놀러 왔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종이었던 이야기, 월심을 만난 이야기, 물길을 찾아낸 이야기를요. 할아버지, 그래서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나눠 써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알았구나. 달이 떠올랐습니다. 우물 위로 달빛이 부서지며 반짝였어요. 저는 월심과 나란히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윤서. 월심이 속삭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죠.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양간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달이 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서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였어요. 하지만 진짜 부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나누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진짜 부였죠.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